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걸렸는데요. 지난번에 노령연금에 대한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무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까 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디지털 에셋이라 그러는데요. 디지털 자산이라 그러죠. 이게 가상화폐며 암호화폐며 모든 거를 다 그 뭐 토큰이며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에셋이라고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개념들이.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비트코인을 제 주위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고. 회계사님, 저 비트코인 살까요? 회계사님, 비트코인 아세요?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골드, 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금이냐고 봤더니 금이 뭐예요? 가치 저장 수단. 가치를 이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더라고요. 근데 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되고요. 자기가 USB에다가 코드 월렛이라 그러는 거에다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태인들이 금을 막 금리발도 다니고 금을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부동산을 많이 뺏겼대요. 국가에서 다 압수를 해버리고 뺏기고 이렇게 계속 도망쳐 다녀야 돼서 그래서 이분들이 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금이 생각보다 꽤 무거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리게 됐다. 이동의 용이성이 있죠. 그 다음에 Decentralized Finance라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무도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했을 때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이 다 동결돼 버렸어요. 프로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있는 해외 자산 다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으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아니면 한 정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중국에서건 러시아에서건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에서도 이 자산을 해외에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이 자산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생각입니다. AI가 점점 발달이 되고요. 그러면 진짜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이언스 미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보트가 대신 청소를 해주고요. 택시를 탔는데 로보트가 운전을 하고요. 커피숍에 갔는데 로보트가 저한테 커피를 만들어주는 이런 세상이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봐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회사들한테 결제를 해주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거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서 저희가 결제를 해주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은 다음에 한번 드릴게요. 왜 이 디지털로 스마트하게 결제가 돼야 되는지, 이 AI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제가 힘든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런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인구의 1% 정도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에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단순한 supply and demand,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요새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USD로 관련된 뭐 서클이니 테드사에서 발행된 그런 USDT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 얘기할수록 그러면 그럼 코인이 이렇게 효용이 있구나. 그런데 코인의 대장주는 뭐야? 코인의 한국 주식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장주가 뭐였지?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EFT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근데 EFT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승인이 되면 왜 좋은지, 뭐 승인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좀 저도 좀 대충은 막연하게 알았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 생각에는 EFT는 단순히 그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코인만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코인이 포함된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도에 그런 거 무슨 큰 박스 안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안에 막 초콜릿도 들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0,000원 정도에 팔았던 그게 한 80년도에 저 어렸을 때 무슨 그거 선물 받으면 되게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ETF가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선물 세트를, 과자를 사는 게 아니라 선물 세트를 사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전에는 기관들은 ETF를 통하지 않고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우회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국민연금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펀드를 되게 많이 굴리거든요. 국민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살 수 있다. 미국에요. 401k라고 그게 미국에 있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거기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도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호주인데 호주에서도요. Self-Managed Superfund라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슈퍼펀드가 있어요. 여기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오픈해 줬어요. 이거는 되게 아주 큰 경우입니다. 거기에 펀딩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도록 오픈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코인을 바라보는 게 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게 아직은 낯설고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거 왜 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스마트 컨트롤과 디지털 자산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물결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19세기 초반에 우리가 익숙한 거, 마부가 말을 때려가지고 저희를 데려다주는 이런 게 있었고요. 새로운 물결로서 자동차라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엄청 다 욕했대요. 사고도 나고 사람도 죽고 인프라스트럭처도 갖춰지지 않았고 저런 걸 누가 하냐? 엄청 자동차를 욕했는데 요새는 이 마부랑 말은 없잖아요. 모두 다 자동차로 대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익숙한 거에서만 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됐대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에 투자를 했던 사람과 이 마부에 투자했던 사람의 자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아니면 손자 세대에게 나는 자동차에 투자를 했어. 나는
익숙한 마부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바로 디지털 자산, 스마트 컨트랙, 그 다음에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거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이렇게 디지털 자산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자산과 세금 문제,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과 호주,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다른 세금 문제를 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